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은 그 주거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어, 여러 행복주택 건설 사업도 증가를 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예산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현재 이렇게 증가한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국토부가 내시를 작년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연을 넘긴 다음에 하다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이 또 한 5, 6월에 있었으면 받아가지고 빨리 바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 이제 아무튼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러한 그 국비 내시 변경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온 것들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민환원 기금을 활용해서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예산들도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네. 뭐 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그러한 기금에서 이 주거복지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악한 재무 여건상 그리고 또 추경이다 보니 그다음에 추경인데 세수 결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세수 결손이 발생한 추경 상황에서 원래 추경해도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국비 매칭하기 위한 주거복지 비용을 마련하다 보니 나올 때는 없고 하다 보니 도민환원 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위기, 부동산 침체기이기도 하고 하락기이기도 한데요.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취약계층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부동산 위기도 저희 취약계층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주거복지의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 이제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지분형 분양 전환 임대주택 사업도 있었고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주거 복지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보증금 지원과 같이 정말 취약계층이 주거 복지를 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될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분형 분양 전환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거를 통해 가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주거를 통해 가지고 중산층으로 올린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위기 시기에는 그러한 정책들과 보다는 주거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거 최빈층, 최취약계층에다가 최우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적극 공감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위기, 하락기에는 사실 재정 위기도 같이 옵니다. 저희가 지방 재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거래세라든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동산 위기는 재정 위기로 옮겨가게 되고 이 재정 위기 안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주택실도 주택 정책에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고 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편성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 맥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어려운 이 상황, 특히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전세 사기 예.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는 빠르게 대응을 했고 또 그 경험과 노하우 또 인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그냥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 조직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경기도의 주거 복지 그 조직과 체계로 좀 전환될 수 있게 그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전세 피해 지원 특별법이 여야 그리고 피해자 대책위와 어느 정도의 합의를 통하여 전세 피해자 지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피해자들은 우선 경매권을 기반으로 10년 무상으로 거주하고 또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그 제도들 우리가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세 사기를 극복했던 우리의 노력과 결과물이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그리고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로 확장할 수 있게 더 많은 고민과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정의원 임창희 위원님께서 그 공인중개사들 선별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후로 계속 진전을 시켜서 9월 6일부로 한 15% 정도가 안전전세 지킴이로 이제 신청을 해서 그 경기도에서는 좀 안전한 전세 계약이 맺어지는 기반은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한 9월 말 정도 되면 한 30% 이상의 안전전세 지킴이가 마련되면서 주민들은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만 찾으면 매우 까다로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초월한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그분들의 전세 계약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심 전세 프로젝트는 사실 굉장히 크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그 공인중개사분들과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 청년들을 그러한 위기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